네, 매주 주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 진행을 맡은 정다영입니다. 저희 방송은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상고하저에 대비하라는 주제에 맞춰서 함께 출연하시는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이 이 증시 이슈와 주식 투자에 맞는 교육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미국 증시에서 우리가 지금 반드시 알아야 할 이 주식시장의 이슈를 원포인트 레슨을 통해 교육 강의를 들어보고 이에 따른 이슈에 대한 질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 주 주식시장 오늘의 교육 내용 브리핑 먼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환급 정책을 추진하면서 최대 1,600억 달러 규모의 유동성이 기업으로 다시 유입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순한 정책 이슈를 넘어서서 기업 실적과 증시 흐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고 해결 또한 쉽지 않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보면 좋을지 잠시 뒤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은 MACD 지표에 대한 교육 강의 내용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 MACD 패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 하시는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 모시고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 관전평가 수익률 브리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 아직 스타트라서 일단 휴장까지 일단 좀 있었고 지난주 지금 일단은 좀 보시면 시장 자체가 일단은 좀 반등 흐름 자체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름의 지금 일단은 좀 상승 내용 자체를 좀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지난주부터 일단 이어졌었던 시장 흐름이에요. 근데 녹화일 기준으로 한 주 전체를 좀 평가하기는 조금 아직은 애매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반등 흐름 자체, 내용 자체를 가져왔는데 이 흐름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저는 X라고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유동성, 변동성, 내용 자체를 계속적으로 같이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전에 좀 생각했었던 변동성 장세 내용보다는 훨씬 더 크게 변동성을 가져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스닥 움직임 자체도 단기적인 반등 자체를 보여주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방송 보시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저점 이탈이나 내용 가능성까지 저는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전쟁, 아나운서님 어떻게 보시나요? 전쟁에 따른 내용 자체가 지금 좀 장기화됐잖아요, 생각보다. 네. 종전이 지금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종전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그렇죠. 종전을 해야 된다지만서도 이미 지금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분명히 매일매일 바뀌어요. 아나운서님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매일매일 내용 자체가 바뀝니다. 뭐냐면 어떤 날은 합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고 어떤 날은 석기 시대로 보내겠다 이런 식의 공포를 주는 내용 자체를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지금 현재 시장의 단기적인 안정은 계속적으로 보여주면서 전쟁은 좀 지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트럼프 입장에서도 2주 이상을 지금 더 이상 끌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으로 바뀌었죠. 의회 승인이 안 될 거니까. 그래서 이 안에 최대한 더 많은 폭격이나 내용 자체를 가져가면서 지상전 투입과 내용 자체로 이란을 확실하게 이제 굴복시키는 이런 지금 작업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용 자체로는 종전합의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45일 휴전 얘기가 있는데 45일 휴전 자체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아나운서. 왜냐면 이미 그렇게 됐었을 때는 본인이 하고 싶었었던 내용들이 2주가 훨씬 더 끌리는 상황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45일 휴전이 아니고 지금 계속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확실하게 이란이 지금 현재 미국이 가져오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에서 합의를 가져온다라고 하면 오케이 종전까지 가져갈 텐데 그 내용까지 완벽하게 합의를 못 가져가고 있잖아요. 이란 입장에서도 완벽한 종전과 내용 보장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박자가 안 맞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상군 투입 내용 자체를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데 이후 내용 자체가 그래서 변동성을 키워갈 것이고 그렇게 만약에 확전이 지금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시장은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시장이 하락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든 시장을 계속적으로 반등 버티면서 이 낙폭에 대한 내용 자체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트럼프는. 그래서 얘기로는 지금 계속적으로 합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가져간다면 우리 미국 충분히 합의할 거야. 이런 내용 자체를 계속 언론으로 브리핑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쓰러질 것 같은 지금 현재 증시가 반등, 쓰러질 것 같은 증시가 반등 이렇게 가져간다라고 하면 낙폭 자체가 더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작업 없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이란 다 폭격하면서 지금 현재 뭐 석기 시대로 되돌릴 거야. 이 멘트하고 더 이상 시장에 대한 친화적인 멘트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하루에 10%, 15%, 20% 이런 폭락이 오겠죠. 이거는 막기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언론 브리핑인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전쟁은 지금보다 더 확전될 가능성은 높다. 확률상 굉장히 좀 높다. 그래서 이 부분에 따른 내용 자체를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들 해석 그리고 제가 저녁마다 어떻게 보면 야간 브리핑을 드리고요. 야간 무료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어떻게 오늘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혹은 내일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매일매일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부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오른쪽 하단 QR로 참여를 해주시면 여기에 대한 자세한 브리핑 계속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히든 종목 내용까지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 자, 최근에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 G 번호바이오 아나운서님. 지금 570달러인데 우리가 100% 수익이라는 거 자체가 정확하게 내가 진입했었던 평단가 곱하기 2가 100% 수익이죠, 아나운서님. 50만 원에 샀으면 100만 원 됐을 때가 100% 수익이잖아요. 얘가 그렇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897달러, 900달러 넘겼어요. 950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진입평단가가 570이니까 정확하게 이제 100%라고 일단은 좀 가져갈 수 있는 자리값이 1040이에요. 1040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에서 계속적으로 버텨주고 있죠. 우리가 지금 좀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전력 소비나 내용 자체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고 전쟁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은 그렇지만 파국으로 치닫는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빅테크나 전 세계에서 계속적으로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돈을 쓰고 있고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게 뭐죠? AI죠. 그러니까 AI 생태계나 내용 자체는 계속적으로 뻗어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뻗어 나가는 상황 속에서 전력 소비, 내용 자체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런 풍력, 관련주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속적인 상승 탄력 내용 자체를 받아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현재 기준으로 100% 수익까지도 일단 좀 기다리고 있고 앞에 조금 위험한 조정될 내용 자체가 분명히 몇 번은 있었는데 제가 이 방송에서 이거 단 한 번도 안 흔들렸잖아요. 이거 막 이거 떨어졌으니까 이거 이제 좀 팔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 지금 한번 좀 보시면 결국에는 우상향 내용 자체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보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홀딩 관점 봐주시고요. 지금 현재 신규 진입 자체는 사실 조금 불안해요. 그래서 오히려 밴드 바닥선이나 내용 자체 재터치할 때 재공략 타이밍 알려드릴 테니까 신규 접근은 너무 급하게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코카콜라가 다시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님, 정말 표현은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앞에서도 언제였냐면요. 평단가가 제가 66달러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코카콜라 정말 오래 봤죠, 아나운서님? 네. 평단가가 여기예요. 여기 구간이다 보니까 이 앞전에 상승 뒤에 큰 눌림이 있었고 평단가 부근 때까지 내려왔었는데 제가 괜찮다. 정말 최악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본절에서 청산하면 된다. 그래서 사실상 제로 리스크까지 어떻게 보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계속 지켜보셔라라고 했는데 급등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1차 청산 가져가고 나서 물량 절반 줄이고 나서 지금 조정이 딱 왔어요. 조정 가져간 뒤에 재반등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시장 자체는 저는 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게 하락으로서의 전환 가능성도 지금 일단 높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락으로서 전환 내용 자체 본다라고 하면 이제는 코카콜라가 어떻게 보면 임의 소비재가 아닌 필수 소비재 개념으로 조금 더 넘어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상승이나 내용 자체는 지속적으로 나머지가 굉장히 좀 안 좋을 때 오히려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상승 효과를 더 크게 받아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카콜라에 대한 내용 자체는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한 번의 조정 내용 자체가 지금 현재 제 진입 타이밍이나 내용 자체로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는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코카콜라 질문 주신다라고 하면 제 진입 타점 내용 자체를 QR로 참여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제가 라이브 방송 통해서 한 번 더 언급을 드릴 거고요. 제일 아쉬운 종목은 제가 인텔리아 테라피틱스 얘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도 계속 평단가 부근대에서
계속적으로 버텨주고 있어요. 오히려 고점 돌파 내용 타이밍에서 재진입 자리값도 괜찮고요. 오히려 이 내용까지도 지금 좀 기대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현재 13달러 부근대 내용 자체에서 팽단가 타이밍을 잡아보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지 같은 경우가 지금 상승폭이 굉장히 좋아요. 이제 30% 지금 일단 좀 넘긴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기준점으로 본다라고 한 40%대 정도에서 일단은 단기 차익 실현 내용 자체 가져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지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휴레패커드 같은 경우도 재진입 내용 자체 타이밍이 한번 좀 왔었는데 제가 워낙 조금 이것저것 좀 바쁘다 보니까 재진입 타이밍을 좀 놓쳤어요, 아나운서님. 그래서 휴레패커드 같은 경우는 지금 23달러 재조정에 온다라고 하면 진입을 고려해봐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평단가 내용까지는 한번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주 우리 종목, 히든 종목이었던 펄스 솔라 같은 경우가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캔들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자 제가 토요일 방송에서 얘기 드렸었던 내용이었었는데 아직 캔들 하나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역시 유효하고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220 이상 210 이상만 올라온다라고 하면 진입은 좀 못하고 지금 200 초반이나 그 사이에 언더 왔다 갔다 지금 계속적으로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방송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시점에서도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QR로 참여를 해주시면 다음 주 공략 내용까지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도 계속적으로 설명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 관전평과 수익률 리뷰까지 들어보고 왔습니다. 녹화일이 수요일이라 아직 한 주 자체의 흐름을 보기 어렵긴 한데요. 이 녹화일 기준으로 4월 7일 오늘 이 시장 자체가 반등세로 돌아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단기적인 안정을 보여주면서 전쟁은 지속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관련한 히든 종목도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 히든 종목의 투자 전략 알고 싶으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저희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이 매일 저녁 실시간으로 함께 대응해 주시고 계십니다. 서두르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오늘의 교육 강의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이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환급 정책을 추진하면서 최대 1,600억 달러 규모의 유동성이 기업으로 다시 유입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책 이슈를 넘어서 기업 실적과 증시 흐름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관세 환급이 실제로 이 미국 증시에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관세 환급 정책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세 환급 정책 자체는 우리가 일단은 숨겨진 유동성 이벤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광범위한 관세 환급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과거 관세 부과를 했고 거기에 따른 법적 문제 그리고 환급 의무가 발생을 하면서 이 규모 자체가 지금 현재 최대 1,600억 달러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로 좀 본다라고 하면 단순 정책이 아니라 기업에 현금이 다시 들어오는 우리가 지금 환급이잖아요. 우리가 환급 이벤트 내용 자체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유동성 이벤트가 지금 가져온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지금 좀 본다라고 하면 재정 부양 효과랑 그리고 이제 유동성 공급을 한번 좀 볼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기업으로 이제 다시금 현금을 주는 구조로 가져가는 거예요. 왜냐면 기존에 어떻게 보면 이 관세라는 내용 자체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 비용 자체 관세 자체는 비용으로 가져갈 수 있었던 부분인데 환급 후에 본다라고 하면 환급이 가져가기 때문에 일회성인 이익을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이벤트성 내용이죠. 그래서 비용 자체가 이익으로 다시금 전환되는 구조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본다라고 하면 실적 자체에서 우리가 좀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결과값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아나운서님은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떤 걸 보시나요? 저는 대형주 위주로 합니다. 대형주 안전하게. 위주로 보는데 네. 대형주를 본다라고 하면 그 종목이 지금 어떤 이벤트, 어떤 일을 하냐. 지금 이 이벤트, 만약에 SK 하이닉스다라고 하면 HBM이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이 팔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익이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형태니까 나는 SK 하이닉스를 살 거야. 그리고 대형주를 산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시장을 좀 바라봤었을 때 모든 산업에서 사업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잘 되기 때문에 대형주겠죠. 네.
어떤 하나에 편중돼서 여기에서만 일부 매출이 나온다라고 하면 중소형주일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대형주를 산다라는 거는 그런 부분들, 얘네는 어떻게 해서든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 실적 이런 부분들에서 괜찮을 거야라는 기대감이 있고 내가 따로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 부분을 보여줄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주식 투자를 본다라고 하면 기업의 어떻게 보면 기본적 분석, 내용 자체를 본다면 얘네가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매출이 어떻고 분기 실적, 매출 이런 부분들 내용 자체를 따지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번에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뭐 잠정 실적 내용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나왔죠. 어마무시하게 나와줬는데 만약에 이 내용 자체가 시장이 기대했었던 것보다 반토막이 났다라고 하면 주가는 곤두박질을 쳤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현재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이 기본적 분석, 내용 토대 이런 부분들이 뭘로 가져가냐면 영업이익률, 그 내용 자체로 지금 EPS 이런 내용 자체로 지금 일단은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관세 환급 정책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 자체가 일회성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지금 매출 증가뿐만 아니라 또 레버리지 효과까지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진 5% 기업 자체가 환급시 8%에서 10%대까지 점프 가능성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그대로 EPS, 영업이익률 이쪽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비중 확대, 축소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는 건데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비중 확대에 대한 내용 자체 체크 포인트로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 부분 자체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수혜 업종으로 일단은 좀 본다라고 하면 뭐 산업재, 자동차, 그리고 이제 소비재, 그리고 이제 간접 수혜로는 물류 운송이 있는데 흐름 자체로 정부가 지금 현재 기업으로 현금을 이동을 시키죠. 그 다음에 기업 같은 경우는 이 받은 현금을 가지고 시장으로 재투자를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받은 현금을 가지고 영업이익이나 내용 자체 우리가 기록으로 남는 실적에 대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시장으로서의 재투자 내용까지도 훨씬 더 유동성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전체 영향으로 본다라고 하면 미니, QE에 대한 어떻게 보면 유동성 효과를 지금 현재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급금이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 현금 보유가 증가를 하는 형태인 거고 이런 거예요. 아나운서님이 막 지금 현재 어떤 기업을 운영을 하는데 막 1,000억 뭐 관세 뭐 이런 거를 이전에 막 냈어요. 그럼 뭐 계속적으로 이게 비용으로 지금 다가가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정부에서 300억 줄게. 환급해 줄게. 갑자기 큰 돈이 그래도 나름의 큰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 300억을 어디다 쓰겠어요? 기본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한다던가 주주환원 정책을 하는 거죠.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보여준다든지 혹은 우리가 요즘 계속적으로 좀 AI에서 얘기가 계속 나왔었던 설비 투자, KPX에 대한 내용 자체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갑자기 300억 나왔어? 그냥 저기 뭐 평택에다가 공장 하나 더 짓지 뭐 우리 잘 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비 투자 관점으로도 사실상 플러스 효과를 보여줄 수 있고 우리가 최근에 부채가 한 2천억 있었는데 300억 줬다. 이걸로 일단 부채부터 좀 갚자.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실적 데이터 표에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는 원래 부채 2천억 있었는데 1,700억으로 지금 줄었네. 거기에 따라서 뭐 때문에 더 줄어졌네? 기업 괜찮네? 라고 판단하면서 상승을 더 불러일으킬 수 있는 효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영향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바이백 증가로 인해서 주가 상승 압력을 좀 보여줄 수 있고 이런 내용 자체가 원래는 좀 시장의 유동성, 전체적인 현금 흐름 이런 부분들을 원래는 연준이 보통은 가져가는 내용인데 연준이 아니라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 정책이 만드는 유동성 장세로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체크 포인트는 뭐냐면 단기 이벤트예요. 뭐 환급을 계속 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리스크로 좀 본다라고 하면 트럼프가 지금 현재 동시에 신규 관세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되게 웃긴 게 아나운서님한테 지금 300억을 줬죠. 너네 기업 지금 현재 환급해줄게 하고 300억을 줬어요. 근데 오히려 근데 너 지금 원래 관세로 내야 되는 돈이 있잖아. 200억 다시 세금으로 내. 관세로 내. 이런 식의 내용 자체가 지금 현재 둘 다
섞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표현은 그렇지만 줬다가 뺏는 결과. 그러니까 300억을 줬는데 뭐 500억을 만약에 뺏었어요. 오히려 그러면 기업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효과를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서 바라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이밍 리스크가 조금 있는데 환급 지연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실제 현금 유입 시점 자체가 지금 현재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로 우리가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리스크 자체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 자체가 일회성 이벤트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성장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반복적으로 계속 300억씩 계속 줄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분기에만 잠깐 올라서 원래 5%였던 게 8%, 영업이익, EPS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되면서 이전보다 올랐네라고 하지만 다시금 되돌린다라는 거죠.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는 다시금 5%로 회귀한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역성장에 대한 내용 자체도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러한 기저효과 내용까지도 지금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 때문에 일회성으로 상승했었던 주식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다시금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EPS 상승 자체가 오히려 착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재 시장을 좀 바라보셨을 때 여러분들 지금 왜 이런 이벤트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나오냐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시장을 조금 바라보신다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지금 좀 하락을 보여줄 수 있는 시장 흐름에서 오히려 지금 현재 하락을 보여줄 수 있는 시장 흐름에서 일시적으로 상승을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첨가를 시킨다. 그래서 트럼프가 시장의 맹목적인 급락 내용 자체를 계속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면 욕을 먹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방지하고 전쟁을 좀 지속하기 위한 관세 정책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자체를 우리가 지금 현재 매수 타이밍, 포착 시기, 내용 자체 해석으로 보시는 건 조금 금물이고요. 오히려 조금 더 관망하시면서 시장 내용 자체를 조금 더 지켜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급 정책은 이 숨겨진 유동성 이벤트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는 단순 정책이 아니라 이 기업의 현금이 다시 돌아오는 이벤트라고 합니다. 이 이벤트는 이 구조적인 성장을 보일 수는 없다고 하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과 관련한 투자 전략 함께 세우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희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 매일 밤 실시간으로 함께 대응해 주시고 계시니까요. 지금 바로 하단 QR코드 스캔 어렵지 않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연재 주식 기초 강의, 오늘은 이 MACD 지표에 대한 교육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 칼리 전문가님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어떤 것부터 풀어주실 예정일까요? 네, 일단 MACD에 대해서 일단은 좀 많은 질문을 좀 받았어요. 최근에 이제 좀 라이브 방송, 결석 분석 내용 자체를 계속 제가 꾸준히 가져가는데 사실 제가 교육을 아나운서님 벌써 한 2년은 계속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기업 분석에 대한 내용 자체도 가져왔었고 이런 기술적 분석 내용까지도 가져오고 당연히 뭐 시황적인 부분도 좀 가져오는데 사실 이제 많은 참여자분들이 오히려 기업 해석이나 이런 부분들은 요즘은 솔직한 얘기로 조금 AI에 대한 내용 자체를 조금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면 키워드 입력만 한다라고 했었을 때 어느 정도 정보를 계속적으로 쉽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보다는 좀 기술적 분석 이런 내용들을 좀 가지고 내가 좀 매매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보겠다. 이런 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오늘은 MACD 패턴 내용으로 일단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좀 볼게요. MACD가 뭐냐면 일단은 추세 모멘텀을 동시에 파악하는 대표 지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MACD 선 자체는 이렇게 좀 세 가지로 좀 나와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MACD 선, 그리고 이제 시그널 선, 그리고 이제 히스토그램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존재를 하는데 MACD라는 거는 단기 이평선 빼기 장기 이평선이에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결국에는 단기와 장기 이평선 간의 관계를 가지고 이 선을 만들었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사실 가장 근본으로 이평선 교육을 배우셨던 분들, 가장 우리가 기술적 분석 처음 내용 자체를 배우셨던 분들은 충분히 들어보실 만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평선 간에 지금 현재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내용 자체를 포착을 해서 선, 라인대를 만들었고 이 부분에 따른 내용 자체로 매매로 이어가는 보조 지표구나.
대신에 크로스 지점이나 내용 자체는 사실상 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조금 혼란이 올 수가 있고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눈으로 조금 더 빠르게 체크를 할 수 있는 이런 보조 지표를 만들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그널선 같은 경우는 MACD 선의 9일 이동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이 시그널선 같은 경우는 좀 보완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뻔해요. 이동평균선 간의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같은 경우는 마지막 캔들의 종가 형성과 내용 자체가 만들어져야 여기서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변동성이 크게 가져간다던가 이런 흐름 자체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여기에 따른 내용 자체에서 조금 아쉬운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뒤에 할 수가 있다. 뭐냐면 이미 단기 평선과 장기 평선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골든크로스 시점, 데드크로스 시점 내용에서 이미 추세가 크게 나와서 진입 타이밍, 포착을 조금 늦게 가져갈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잡아줄 수 있는 게 시그널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는 MACD에서 시그널선을 빼서 지금 보완을 하는 그 시스템을 조금 더 가시적으로 만들어진 게 이 히스토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활용 목적은 추세 전환 포착과 모멘텀 강도 판단, 그리고 이제 과매수, 과매도 구간을 식별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기본적인 구조, 내용 자체 어렵게 좀 글로 설명하면 조금 어렵거든요. 대신에 한번 글에 대한 브리핑을 한번 조금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차트로 일단 좀 풀어 나갈 테니까 이 내용 자체 잠깐만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MACD 선 같은 경우는 단기 추세가 장기 추세보다 강해질수록 위로 상승을 하고요. 단기 모멘텀이 둔화시에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시그널선 같은 경우는 MACD 선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드는 확인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는 지금 두 선 사이를 시각화해서 모멘텀의 변화를 직관적으로 확인을 한다. 그래서 MACD 전체는 추세와 모멘텀의 조합이라는 점이 핵심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뭔데 이렇게 글로 어렵게 풀어나가냐라고 하면 지금 아래 보이는 이 내용 자체가 MACD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을 뜻하냐? 지금 현재 기준에서 지금 현재 시그널선 내용 자체로 일단은 좀 본다라고 하면 시그널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황색 선이 되는 거고요. MACD 선이 지금 파란색 선이에요. 그럼 얘가 아나운서님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혹시 들어보셨나요? 주가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이동평균선이 단순하게 조금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5일선이 있고요. 21선도 있고요. 뭐 51선, 61선, 200일선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장기 이동 평균선이다라는 거는 뭐냐면 캔들의 종가를 가지고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이 캔들부터 해서 과거에 있는 캔들의 개수의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5일 이동 평균선은 뭐냐? 지금부터 해서 포함시켜서 5개의 종가가 뭐 하나는 12, 하나는 종가가 15, 하나는 뭐 20, 뭐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개의 내용 자체에 다 합친 다음에 5로 나누면 그 평균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200일선이라는 건 뭐냐면 캔들 200개의 평균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런 장기 평선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뭐냐면 굉장히 광범위한 전체 평균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이하의 강력한 하락이나 상승 이런 부분들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지지선이다, 저항선이다 얘기를 하는 게 이동평균선, 장기 이평선 얘기를 여기서 가져가는 겁니다. 캔들 5개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 평균점은 과거에 엄청난 변화가 있는데 최근에 변동성이 적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후에는 변동성이 더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기 이동평균선은 언제든지 깨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어떤 느낌이냐면 자, 나스닥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주황색 선이 21선이고요. 흰색 선이 5일선이에요. 그럼 지금 나스닥이 일봉 차트거든요, 아나운서님.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5일선 흰색 선은 위로도 갔다가 아래로도 갔다가 깨고 있죠. 뭔가 특정 지지나 뭔가 저항에 대한 내용 자체가 없어요. 근데 주황색 선을 날카롭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나스닥이 이 주황색 선을 기점으로 계속 밑으로 하락을 하면서 저항을 받고 있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지속적인 하락 내용 자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좀 더 장기 이평선은 지금 현재 위치에서 더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더 위에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이상의 만약에 급격한 터치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저항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이동평균선 21선을 내내 깨지 못하다가 지금 여기서 이탈을 보여줬어요. 최근에 이탈을 보여주는데 이 시그널로만은 지금 현재 판단을 하면 앞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죠. 이탈을 했다가 그대로 돌아오고 이탈을 했다가 그대로 돌아오는 결과를 보여주잖아요. 조금 더 시장에서 확실한 얘기를 가져가는 거는 단기, 작은 5일선이 21선을 크로스해서 돌파를 하는 지금은 5일선이 21선보다 밑에 있는데 크로스를 해서 돌파를 하는 이 포착 시기가 우리가 골든 크로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조금 더 확실하게 매수, 타이밍, 포착 시기라고 얘기를 하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이런 골든 크로스 구간이 어디서 나오나요? 여기 보이시나요, 아나운서? 여기 지금 차트에서 자 흰색 선이 밑에 있다가 주황색 선을 깨고 넘어왔죠. 밑에 있다가 위로 가져가는 이 순간이 골든 크로스 포착 시점이에요.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깨고 넘어왔다. 그때부터는 뭐다? 매수 확률이 높아진다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후서부터는 쭉 계속 상승을 하면서 21선 이탈 없이 상승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체크해봐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기 이평선이 지금 현재 중기나 장기 이평선을 이렇게 돌파하는 이 시점을 본다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앞에서 MACD선은 단기 이평선 빼기 장기 이평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로가 되는 지점은 크로스가 딱 만들어지는 지점이겠죠. 그리고 단기 빼기 장기다 보니까 단기가 더 높게 위에 있다라고 하면 플러스 값을 가져가겠죠. 얘가 지금 더 높게 있으니까 수치상 더 높게 있으니까 뭐 2400이다. 지금 현재 평균이 얘는 2만에 놓여져 있으니까 플러스 400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조금 더 높게 나와져 있다. 이 부분으로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MACD 선이 0에서 플러스가 넘어가는 이 시점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든 크로스 시작 지점의 포착 지점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매매 타이밍, 매수 타이밍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좀 바라본다라고 했었을 때 이 내용을 지금 토대로 지금 일단 맞아 떨어지는 구간이 어디냐면요. 제로 구간이 딱 이 선, 0라인을 지금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로 라인대를 지금 현재 기점으로 해서 파란색 라인대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는 이 구간 자체가 어디다? 지금 현재 우리가 매수 타이밍으로 봐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대로 현재 구간대를 지금 현재 세로점으로 일단은 세로 라인대로 표시를 해볼게요. 아나운서님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현재 제로에서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간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동평균선에서 매수 타이밍 포착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네. 그거를 그대로 지표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 하나로만 그게 판단이 되는 거죠. 앞에서는 누군가가 계속 크로스를 하면서 그거를 살펴봐야 되는데 얘는 그냥 0에서 플러스 되는 이 시작 지점만 포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구간대를 지금 현재 가격대 차트로 쭉 와서 보니까 세로선 지점이 지금 현재 포착 지점인데 여기서부터 매수를 받다라고 하면 쭉 앞으로 지금 상승하는 결과 자체를 파악을 해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으면 이 상승을 다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근데 모든 종목이 이렇게까지 깔끔하게 장기적으로 상승한다 무조건은 아니겠죠. 어떤 부분은 상승하다가 다시금 하락하고 상승하다 하락할 수 있는데 단기적인 흐름이든 중장기적인 흐름이든 어쨌든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포착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근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가 교육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MACD 선 하나만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파란 선 하나만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매매를 가져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0에서 플러스 되는 시작 지점만 눈으로 그냥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그 부분도 조금 아쉬운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이 지금 현재 0이 포착되는 시점 자체가 80만 원 선인 거예요, 아나운서님. 근데 이거 막 상승 지금 좀 보니까 한 50만 원에 샀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어떤 종목이든 내가 50만 원에 샀으면 이거 수익률이 훨씬 더 클 텐데 뭐 100만 원에 샀으면 너무 안 좋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주식은 타이밍인데 자, 시그널 선을 한번 좀 볼게요. 시그널 선 같은 경우는 이 주황색 선이에요. 그럼 아래 주황색 선은 어떤 내용을 가져가냐? 여기서도 포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황색 선에 지금 현재 MACD 선이 크로스를 해서 돌파하는 이 시점 자체가 조금 더 앞당겨져 있죠. MACD 선 파란색 선은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단순 우리가 이동평균선 간의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를 얘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0을 넘는 양의 값 플러스만 된다라고 하면 매수 타이밍이야 라고 하는데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하이닉스를 80만 원, 90만 원대 사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아쉽다라는 거죠. 분명히 더 먼저 살 수 있는 기회는 있었는데 그러면 그거를 보조지표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이 시그널 선입니다. 주황색 선을 돌파를 하는 이 시점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요. 여기 이 지금 현재 막대바로 색깔이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 색깔 막대바가 지금 현재 빨간 색깔 마이너스 부분에서 플러스로 전환을 지금 가져가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여기 구간대가 뭐냐면 시그널 선이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돌파를 하는 시점이라서 여기도 역시 조금 더 빠르게 매수를 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여기 구간대보다는 여기서 샀다라고 하면 가격적인 이득이 훨씬 더 큰 구간이겠죠. 이런 구간대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매수 타이밍을 포착할 수 있는 근거나 내용 자체가 될 수 있는 자리를 이렇게 보조지표로 단순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되게 쉬워요. 그냥 지금 현재 여기서 빨간 막대가 지금 파란 막대, 지금 현재 녹색깔, 청색깔로 지금 표현되는 이렇게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여기 매수 타이밍. 조금 더 빠른 매수 타이밍, 그리고 파란색 선이 0까지 돌파해. 그럼 여기는 조금 더 확실한 매수 타이밍.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가 정말 수도 없이 몇천 분한테 그동안 계속 질문받는 게 지금 사도 돼요? 라는 내용 자체를 굉장히 좀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사실 뭐 상황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런 내용을 하나 가지고 내가 기준점을 잡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요거 하나만 본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매수로서 내용 자체 해석을 조금 더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파란 막대기만 있으면 매수를 계속적으로 지금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따른 내용 자체도 우리가 모멘텀 강화라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파란색 막대기가 작은 사이즈로 계속적으로 있는 거는 조금 위험한 구간이에요. 언제든지 마이너스로 전환될 수 있는 내용인데 이 막대 크기가 점점 커지는 시기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내 지금 현재 매수 포지션을 홀딩을 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는 이 막대의 힘 자체가 점점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하락 흐름 자체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하락을 보여주고 일부 하락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이제 둔화되는 흐름 자체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보다 단기적으로 매도를 해도 괜찮은 타이밍이겠죠. 조금 더 빠르게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강해지는 이 타이밍 자체가 끝났네 라고 판단을 하면서 일부 매도를 시도를 해도 되는 타이밍이고 조금 더 확실하게 본다라고 하면 시그널 선이 MACD 선을 위로 돌파를 하면서 오히려 마이너스 막대기로 전환하는 시점, 여기서도 우리가 매도 타이밍으로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확실하게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파란색 선이 0 이하로 이탈하는 이 시점까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나눠서 이렇게 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라고 하면 조금 더 빨리 진입할래? 그리고 조금 더 빠르게 청산할래? 이 타이밍을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상황에 따라서는 누군가는 30만 원에 하이닉스 샀다가 40만 원에 파는 거예요. 이 결과를 본다라고 하면 30만 원에 샀다가 바로 지금 막대기 줄어드네 하면 40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큰 그림이나 내용 자체는 놓칠 수는 있어요, 분명히. 결국엔 여기서 돌리면서 다시금 막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그런 내용 자체를 볼 수는 있는데 이런 기술적 분석의 일단은 장점은 뭐냐면 내가 당연히 장기적인 보유할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따로 놓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모든 종목을 그냥 안원 선생님 사시면 무조건 다 20년 보유하실 건가요? 못 그러죠. 그쵸? 네. 어떤 종목은 나 이거 그냥 내 자식한테도 물려주고 싶어 하면서 그냥 지금 나 이 여윳돈 괜찮으니까 계속적으로 들고 갈래 하는 종목들 남겨두면 되는 거예요. 남겨두면 되는 건데 만약에 이런 종목들은 지금 내가 이거 3%도 괜찮고 5%도 괜찮고 10%도 괜찮고 수익만 계속적으로 난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현재 시드가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이걸로 나 좀 단타성 대응으로 계속 종목 바꾸면서 하고 싶어 하는 종목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활용도적으로도 굉장히 좀 나쁘진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 자체를요, 지금 현재 일봉상 내용 자체로 가져가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이거를 주봉으로 보셔도 괜찮아요. 그럼 주 단위 봉으로 일단 좀 가져갔을 때는 여기에 지금 기록되고 있는 이 지금 현재 하나의 파란색 선 내용 자체 여기 구간 파란색 선일 때는 계속 장기적으로 매수 보유를 할 거야 라고 하고 있는 이 내용 부근 때까지 우리가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무시를 못해요. 22년 11월부터 해가지고 23년 8월이거든요. 그래서 주 단위 기준으로 이거 장기 보유한다라고 하더라도 안원 선생님 이게 1년 반이에요. 생각보다 크죠? 네. 그러니까 MACD 선이 무조건적인 단타성은 아니지만 단기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분봉상 대응으로 한다라고 하더라도 활용도가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일봉상, 주봉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장기적인 추세나 내용 자체 해석으로도 우리가 타이밍을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을 하냐에 따라서 추세적인 관점, 단타성 대응, 내용 자체를 유동성으로 그냥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좋은 보조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이제 단기적인 과열, 흐름 자체를 일단 좀 가져간 뒤에 다이버전스 내용 자체도 포착이 됩니다. 자, 다이버전스라는 거는 지금 현재 주가의 움직임과 보조지표의 움직임 자체가 다르게 나타냈을 때, 다르게 포착이 됐었을 때 우리가 다이버전스라는 얘기를 가져가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얘기를 드린다라고 하면 지금 보조지표의 고점이 낮아지는데 지금 현재 가격 차트에 이제 고점이 올라간다. 이런 구간대에서는 반전 흐름, 내용 자체를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자리값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좀 원활하게 그 내용 자체가 지금 맞아 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급락 내용 자체가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RSI 그리고 스토캐스틱, MACD 동시에 여러 가지 내용 기법들을 여러분들이 익혀보시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 자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내용 자체에서 지금 단기적인 매도 타이밍인지 혹은 계속적으로 보유로 해도 괜찮은지 이런 부분들이 지표적인 내용에서도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 내용 자체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QR로 참여를 해주시면 제가 또 충분히 라이브 교육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ACD 패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MACD 패턴, 이 추세의 모멘텀을 동시에 파악하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합니다. 이 매매, 매수 타이밍을 확실하게 잡아볼 수 있는 지표인데요. 이 지표 대입법 더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저희 김동호 전문가님이 매일 저녁 실시간으로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서두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다음 주 증시 일정에 따른 투자 전략 알아봐야 할 텐데요. 다음 주에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4월 13일 월요일 날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지표의 시작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주요 이벤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존 주택 판매 내용 자체를 일단 좀 담아두는데 금리 상승 영향이 이제 부동산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좀 가져가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실 중요도나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좀 낮아요. 그래서 주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변동성이나 내용 자체를 크게 가져가진 않는데 우리가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거는 소비 여력이랑 경기 체력에 이제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초기 지표이기 때문에 이 정도 내용까지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4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합니다. PPI입니다. 지금 현재 생산자 물가지수 내용 자체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유가 상승, 최근의 유가 상승이 생산자 물가에 지금 현재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지금 일단은 판단해 볼 수 있는 근거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반영이 되면서 여기서 폭등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몇 달 뒤에 CPI로 반영이 될 거고, 그 내용으로 지속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나 내용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나 내용 자체가 줄어들어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사이클은 계속적으로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적 발표는 이제 골드만삭스 그리고 이제 루이비통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일 같은 경우는 제조업 그리고 이제 금융 집중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실적이 이제 금융주부터 이제 또 나와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조업 같은 경우는 엠파이어 스테이트의 제조업 지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시장에 그렇게까지 영향을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보면서 나중에 이제 ISM이나 S&P 이제 PMI 지표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조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JP 모건이랑 존슨앤존스 그리고 웰스파고, 시티, 블랙록이 이제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금융주 실적, 금융 실적 자체가 유동성이랑 이제 경기 판단에 대한 핵심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내가 투자를 안 한다라고 하더라도 실적에 대한 결과값이나 전체적인 은행, 금융 이쪽에서 어떻게 시장에 대한 내용 자체가 이제 앞으로 방향성을 지금 결론 지을 수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6일 같은 경우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매주 발표되는 내용이죠. 대신에 목요일날 기준으로 조금 본다라고 하면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넷플릭스랑 지금 TSMC 실적 발표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7일 같은 경우는 시장 안정 구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 국채 입찰이랑 금리 수요 확인 내용 자체를 가져간다. 그래서 방향 결정 이후에 자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확인 정도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제가 히든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안 드렸는데, 자, 오늘자 히든 종목은 BWXT입니다. BWX 테크놀로지인데 티커명은 BWXT예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단순히 지금 현재 원전을 운영하는 기업이 아니고요.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원자로 핵심 부품이랑 그리고 이제 연료를 공급하는 어떻게 보면 원전 전체적인 인프라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지금 최근에 장기간 횡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해서 SMR, 제가 이 방송 그리고 과거의 강연회 때부터 7달러서부터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렸었던 그 종목이 폭등을 했었는데 이 종목도 뭐 사실 최근 들어서 상승은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이 지금 다시금 10달러대로 급락을 보여줬는데 지금 고점 부근대 내용 자체에서 장기 횡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대 내용 자체를 계속적으로 좀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고점 돌파 시점이든 현재 구간이든 평단가 내용 자체로 지금 일단은 본다라고 했을 때 나쁘지 않은 자리값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이란 미국 간의 지금 계속적인 전쟁으로 인해서 종목이나 내용 자체에서 이제 조금 꺼리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투자 포인트를 좀 본다라고 하면 안정성을 크게 잡아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정부랑 국방계약 기반 매출이기 때문에 사실 안정적인 매출을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성이나 내용 자체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AI 사업 구조나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상승을 계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역시도 우리가 진입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투자 전략이나 내용 자체 궁금하신 분들은 QR로 참여를 해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증시 일정에 따른 투자 전략과 이번 주 히든 종목까지 알아보고 왔습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온화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행복한 한 주 준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